앞으로 미국 여행이나 출장 뭐 이렇게 계획 세우신 분들 조금 서둘러서 공항에 나가셔야겠습니다. 미국행 여객기 탑승객들에 대한 보안 검색이 아주 강화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공항에 미리 나가야 되는 시간이 두세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너댓 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야만 국적이는 인천공항 안에서 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유정 기자, 뭐 어느 정도 보안이 강화됐길래 이 정도 5시간 전에 간다고요? 네, 뭐 일단 개인당으로 따지면 한두 시간 정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네. 너댓 시간 정도는 전에 가야 그 비행기를 탈 수 있을 것 아니냐, 안전하게 탈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지난 6월 달에 미국 교통안전청이 한국 정부에 요청한 건데요. 네. 미국을 취향하는 전 세계 항공사의 탑승객 보안 검색을 강화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에 따라서 보안 지침을 내려지고 좀 더 강화해서 그 검문 검색이 이루어지는데, 맨 처음에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일단 탑승객들이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고 항공사 카운터에 가게 됩니다. 항공사 카운터에 가면 항공사 직원이 정말 미국에 있는 입국 심사자들 다루는 사람들처럼 여행 목적이 무엇이냐, 며칠이나 머무를 거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한 3분 정도 걸리고요. 영어로 하나요? 아니요, 한국말로 하죠. 네네. 한국 직원이기 때문에 한국말로.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안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출국 심사가 이루어지고 모든 승객들에 대한 소지품 검사가 이어집니다. 네. 그런데 그 항공사에서 생각하기에 요주의 인물 이렇게 찍히면 따로 검색을 또 받아야 됩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소지품이 뭐냐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물건에 따라서 내가 요주의 인물로 찍힐 수도 있다, 이 말인가요? 요주의 인물? 네, 기분 나쁜데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미국 교통안경청이 일단 지정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 이런 승객을 요주의 인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좀 더 검색에 들어가고 질문도 하게 되는데, 여객 심사에서 그러니까 좀 전에 그러니까 항공사 직원에게 불분명한 답변을 한 사람이나 네. 혹은 양국어나 영어를 아예 못하는 사람, 이런 정도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요주의 인물을 찍혀서 좀 더 정밀한 검색을 한 5분 정도 받게 됩니다. 아유, 뭐 이렇게 복잡해서 미국 가겠습니까? 근데 이 미국 갈 때 또 챙겨야 될 게 네. 있다면서요? 꼭 챙겨야 될 거. 정말 중요한 게 네. 캐리어 이게 잠금세를 이거 제대로 챙겨야 됩니다. TSA 교통안전청인데요. 네. 승인 잠금세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이걸 깨버릴 수거나 아니면 네?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TSA 승인 캐리어가 꼭 필요하고요. 네. 또 전자여행 허가증을 미리 받아두면 그래도 좀 빨리 할 수 있고 나중에 문제가 좀 덜한데, 이게 미리 좀 하면 홈페이지 통해서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발급 비용이 $14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2008년 정도에 미국 간 적이 있는데, 네. 미국 8년, 미국에는 그때 뭐 테러 같은 게 있어가지고, 네. 도착했을 때도 이렇게 깐깐하게 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출국할 때부터 이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 영어도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네.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네, 영어도 잘하고 자, 근데- 한국말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말을 다 잘해야 되겠죠. 예. 근데 영어를 그때도 이제 잘 못해가지고 제가 왜 왔냐고 물어보는데 네. 투어라고 해야 될지 트리비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돼서 아주 지금 겁을 먹은 적이 있는데, 네. 결국은 이제 이게 미국하고 우리나라 관계에도 문제지만 사실 그러니까요. 여행의 편의가 완전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가서도 문제일 겁니다, 아마. 이게 나라 대 나라에서 이거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게 말하자면 이 되게 불편함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방문객들을. 네. 근데 어쨌든 미국 TSA가 그렇게 보안 검색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 트럼프 행정부의 그 기조인 것 같은데요. 네. 테러에 대해서 그만큼 보안 검색 강화하겠다는 것 같은데, 어떤 항공사들 일단 26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 방문 예정인 분들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항공사들에 대해서 일단 적용이 되냐면, 미국으로 가는 델타 항공, 그 다음에 아메리카 항공, 이런 미국의 국적기들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 국적기들뿐만 아니라 괌이나 사이판에 가는 그 국내 저가 항공, 이런 항공사들에 대해서도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이유종 기자 소개해 준 것처럼 일단 항공사 앞에 가가지고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미국 비자 받아보셨어요? 네.
미국 비자 받을 때 인터뷰하는 거의 그 수준에 달하는 그런 질문들을 항공사 측에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미국 국적 항공사들이 이미 준비가 다 돼 있겠죠. 그런데 우리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미국으로 많이 취항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아직 우리 준비가 덜 됐다. 이렇게 갑자기 하면 어떡하냐 해서 내년까지 좀 유예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미국 TSA에서는 아직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미국을 가려면, 미국 땅을 밟으려면 정말 일단 공항 가는 것부터,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들어가서 입국 절차도 굉장히 까다롭게, 앞으로 더 까다로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혹시 가실 시청자들 있으시면 이거 명심하시고 불편함 겪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김수현 씨. 김수현 씨는요, 이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인기에 힘입어서 중국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한 회당 1회 출연료가 우리나라 돈으로 5억 2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배우 이영애 씨는요, 광고 개런티만 12억 원이었고요. 이처럼 톱스타들은 광고 촬영이나 1회 방송 출연료로 수억 원을 받는 반면에 연예계 한켠에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연예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 연예계 수입, 극과 극 이야기를 좀 짚어볼 텐데요. 자, 이번 순서부터는요, 강희롱 더팩트 대중문화 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 배우들의 몸값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은 김수현 씨, 이 리얼이라는 영화 라운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목소리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연기자로서 욕심내는 부분은 딱 한 가지인데요. 그게 모든 어떤 관객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배우, 그러니까 믿고 볼 수 있는 배우, 영화관에 가서 믿고 영화표를 살 수 있는 배우, 그렇게 느끼실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연예인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직군이 있냐면 뭐 배우, 모델, 가수 좀 이렇게 세 개로 나눠봤는데요. 어느 직군이 가장 수입이 많았던 겁니까? 지금 그래프에 나와 있는데, 아니 잠시만요. 지금 김수현 씨, 이영애 씨 배우들 돈 많이 번다고 얘기를 실컷 해드렸는데 실제로 그래프를 보니까 배우보다 가수들이 수입이 훨씬 더 많으네요. 가수가 일단 배우보다는 수입이 한 2배 정도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물론 이제 활동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네. 그게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일단 가수의 경우에는 상위 1%가 46명입니다. 이 46명의 연평균 소득이 42억을 넘습니다. 그리고 배우 같은 경우는요, 158명이 그 상위 1%에 해당되는데 이 사람들의 연평균 소득이 20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네. 대신 모델의 경우에는요, 상위 1%가 5억 원 정도를 받았고요. 상위 10%, 배우의 경우에 상위 10%는 3억 7천만 원 정도, 가수는 7억 3천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는데, 문제는 전체 평균입니다. 전체 평균이 배우 같은 경우에 연 4천만 원 정도고요. 가수는 8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모델은 훨씬 적고요. 대부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그 많은 배우들, 연예인들이 소득이 낮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극과 극 배우들의 수입입니다. 상위 1%와 하위 90%. 자, 이 소득 격차가 수입 무려 324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러니까 거예요? 사실은 한 158명이니까 한 상위 1%가 거의 뭐 20억 이상을 뭐 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의 어떤 90% 이상의 배우들은 사실 버는 게 벌이 수준이 많지가 않고 14,283명 정도는 지금 뭐 600만 원 정도밖에 못 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배우 수입은 1%는 많이 벌지만 다 따져보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배우들이 많이 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해서 보입니다. 사실 이 배우들 버는 사람들 많이 벌지만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서 극단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뭐 이런 소식이 얼마 전까지 이어졌었죠. 일단 수치만 봐도 한 달에 지금 수십억씩 버는 배우 있는 반면에 지금 90% 이하는
50만 원, 한 달에 50만 원 갖고 생활이 요즘 되는 사람이 없죠. 근데 네. 50만 원 정도 평균을 냈을 때 그 정도밖에 벌이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한 3년 전에 그 들렸던 소식인데요. 그 단역 배우를 한 30년 동안 했던 배우 우봉식 씨 같은 경우도 생활고 때문에 그 개포동 자택에서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기도 했고요. 네.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저분인데 사극 대조영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분인데 저렇게 굉장히 안타까운 그 자살 소식이 들린 적이 있었고요. 그 밖에도 단역을 했던 뭐 배우들이 생활고 때문에 그 자살했다 이런 소식들이 정말 잊힐만 하면 한 번씩 들려오는 네. 것 같습니다. 이 배우뿐만 아니라 가수, 모델들도 이 상위 1%와 밑에 수입을 벌지 못하는 분들의 차이가 극심하잖아요. 네, 사실 뭐 전 연예 기자를 꽤 오래 네. 하면서 이제 주변에서 지금은 연예인을 하고 싶어하는 네. 뭐 초등생들 뭐 희망이 1위가 연예인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관심이 많아졌고 엔터 산업도 굉장히 규모가 커졌는데 저는 많이 반대합니다.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연예계 진출하려고 연예인 한다고 그러면 반대하세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셨듯이 상위 1% 외에는 우리가 선망의 대상으로 하는 수백억씩 벌고 수십억씩 버는 연예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전체에 네. 비하면 진짜 1% 아니면 10% 내에 들지 않으면 거의 생계도 유지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금 배우보다 가수가 지금 수익이 더 많다고 지금 나오는 거는 네. 사실 뭐 개별적인 수익을 공개하기는 지금 굉장히 보안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네. 세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저렇게 분석이 저렇게 나오는 거는 요즘 뭐 대세인 아이돌이 굉장히 급성장했고 네. 뭐 쉽게 얘기해서 뭐 헬이라던가 네. 미스에이 수지라던가 뭐 걸스데이의 AOA 설현 같은 이런 경우에는 가수 그걸 다 활동을 외우고 하고 계시는군요. 네. 배우 활동도 같이 하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수익이 아마 거의 2배로 상승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렇게 상위 1%를 뽑아놓으면 수익이 아마 배우보다 훨씬 많아질 것 같고요. 네. 뭐 또 하나 예를 들면 빅뱅 같은 경우는 정말 대세 아이돌 그룹이지만 일본 오리콤 차트에서 한 7위 정도 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네. 음반 매출만 400억입니다. 오. 전체적으로 해외에서 공연이라든가 콘서트를 네. 하게 되면 1000억대가 넘습니다. 이렇게 급성장했기 때문에 가수의 수익이 훨씬 많고요. 다만 한 가지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는 거는 대중 스타 연예인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인기가 있는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아무리 연기파 배우라도 수십 년 연기를 해도 일이 없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비교도 있네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배우와 가수들의 남자 연예인과 여자 연예인, 남자 가수와 여자 가수의 수입도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많이 버는 것으로 가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남자 가수가 여자 가수보다 훨씬 더 수입이 많다. 이런 통계 자료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한 3분 정도 걸리고요. 영어로 하나요? 아니요, 한국말로 하죠. 네네. 한국 직원이기 때문에 한국말로. 네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안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출국 심사가 이루어지고 모든 승객들에 대한 소지품 검사가 이어집니다. 네. 그런데 그 항공사에서 생각하기에 요주의 인물 이렇게 찍히면 따로 검색을 또 받아야 됩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소지품이 뭐냐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물건에 따라서 내가 요주의 인물로 찍힐 수도 있다 이 말인가요? 요주의 인물? 네, 기분 나쁜데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미국 교통안경청이 일단 지정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 이런 승객을 요주의 인물 TSA 승인 캐리어가 꼭 필요하고요. 네. 또 전자여행 허가증을 미리 받아두면 그래도 좀 빨리 할 수 있고 나중에 문제가 좀 덜한데 이게 미리 좀 하면 홈페이지 통해서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발급 비용이 14달러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2008년 정도에 미국 간 적이 있는데 네. 미국 8년 미국에는 그때 뭐 테러 같은 게 있어가지고 네. 도착했을 때도 이렇게 깐깐하게 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출국할 때부터 본다 그러면 사실 영어도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네.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네, 영어도 잘하고 자, 근데- 한국말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말을 다 잘해야 되겠죠. 예. 근데 영어를 그때도 이제 잘 못해가지고 제가 앞으로 미국 여행이나 출장, 뭐 이렇게 계획 세우신 분들 조금 서둘러서 공항에 나가셔야겠습니다. 미국행 여객기 탑승객들에 대한 보안 검색이 아주 강화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공항에 미리 나가야 되는 시간이 뭐 2-3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4-5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야만 북적이는 인천공항 안에서 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유준 기자, 뭐 어느 정도 보안이 강화됐길래 이 정도 5시간 전에 간다고요?
네, 뭐 일단 개인당으로 따지면 한두 시간 정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네. 너댓 시간 정도는 전에 가야 그 비행기를 탈 수 있을 것 아니냐, 안전하게 탈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지난 6월 달에 미국 교통안전청이 한국 정부에 요청한 건데요. 네. 미국을 취향하는 전 세계 항공사의 탑승객 보안 검색을 강화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에 따라서 보안 지침을 내려지고 좀 더 강화해서 그 검문 검색이 이루어지는데 맨 처음에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일단 탑승객들이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고 항공사 카운터에 가게 됩니다. 항공사 카운터에 가면 항공사 직원이 정말 미국에 있는 입국 심사자들 다루는 사람들처럼 여행 목적이 무엇이냐, 며칠이나 머무를 거냐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좀 더 검색에 들어가고 질문도 하게 되는데 여객 심사에서 그러니까 좀 전에 그러니까 항공사 직원에게 불분명한 답변을 한 사람이나 네. 혹은 양국어나 영어를 아예 못하는 사람 이런 정도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요주일문을 찍혀서 좀 더 정밀한 검색을 한 5분 정도 받게 됩니다. 아유, 뭐 이렇게 복잡해서 미국 가겠습니까? 근데 이 미국 갈 때 또 챙겨야 될 게 네. 있다면서요? 꼭 챙겨야 될 거. 정말 중요한 게 네. 캐리어 이게 잠금세를 이거 제대로 챙겨야 됩니다. TSA 교통안전청인데요. 네. 승인 잠금세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이걸 깨버릴 수거나 아니면 네?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